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중심 도서관, 서울도서관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서울 사시는 분들 혹시 여기 와보셨나요? 여기가 덕수궁 바로 건너편이고 시청 바로 옆이거든요. 서울광장 바로 앞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서울 사는데도 사실 와보는 게 오늘 처음이에요. 지방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오기가 힘든 그런 곳이겠죠. 서울의 한복판에 있지만 막상 와보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서울도서관을 한번 쭉 같이 돌아보고 서울도서관의 한도서관 한 책 읽기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한도서관 한 책 읽기에 선정된 도서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도서관 먼저 한번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서울의 대표 도서관, 서울도서관의 제작비 지원을 받은 콘텐츠입니다. 일단 서울도서관 구경을 먼저 좀 시켜드릴게요. 서울도서관은 2012년에 개관한 서울의 대표 도서관으로 서울시의 옛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도서관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식문화 도시 서울이라는 기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서관이고요. 서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자료도 확충하고 여러 가지 강좌도 또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울도서관의 영문 이름이 서울 메트로폴리탄 라이브러리더라고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중심 도서관이라는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이름이죠. 뭔가 서울 메트로폴리탄 라이브러리라고 하니까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생각도 나고요. 자, 건물은 총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에는 일반 자료실과 기획전시실, 아동자료 코너, 장애인 자료실 등등이 있고요.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일반 자료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건너가면 디지털 자료실과 전기가내물 코너가 함께 있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서울기록문화관과 서울자료실 그리고 옛 시장실이 있는데요. 셋 모두 서울도서관의 특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 시장실은 지금은 볼 수 없긴 한데요. 이렇게 흔적만 볼 수 있습니다. 4층에는 세계자료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전반적으로 옛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곳이다 보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에 건물 자체도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건물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풍경이나 아니면 계단을 올라갈 때 보이는 어떤 계단의 디자인 같은 것들도 보통 다른 도서관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일단은 휴관을 하고 있는데요. 개관에 대해서는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계속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한적으로 개관 중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요, 서울도서관의 소식뿐만이 아니라 동네 책방 찾기 코너도 있고요. 서울의 도서관 찾기 코너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동네 책방 찾기나 서울 도서관 찾기 바로 옆에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라는 아이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인데요. 1998년 미국 시애틀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에서 시작이 돼서요. 2004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만의 특별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사서들이 한 책 선정단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의 1년여 동안 어떤 책을 선정을 할지 의견을 나눈 다음에 아동도서, 청소년도서, 그리고 성인도서를 아울러서 10종을 선정을 합니다. 올해의 한 책 목록, 2020 한 책 목록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한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이라는 게 나 혼자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책을 읽고 사람들이랑 의견도 나눠보고 토론도 해보고 이런 걸 도모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애석하게도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이나 토론을 활발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출판계 인플루언서. 오늘은 한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에 선정된 성인 도서 3종 중에 한 권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0 올해의 한 책 10종 중에 성인 도서 3권은요. 일단 선량한 차별주의자, 그리고 아무튼 딱따구리,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이렇게 3권입니다. 이렇게 3권을요, 오늘 영상부터 시작해서 3편에 걸쳐서 한 권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선량한 차별주의자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2020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된 책 중에 첫 번째 책,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루기에는 좀 너무 뒤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그런 책이죠. 이미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이 책이 주목을 받았던 건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김지혜 작가는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나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미국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학위를 받은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인데요.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에서 일하고 인권 및 법률에 대한 여러 책을 집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강릉 원주대학교에서 소수자, 인권, 또 차별에 관해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책의 목차는요, 일단 프롤로그, 당신은 차별이 보이나요? 라는 제목의 프롤로그가 있고요. 1부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1장은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2장, 우리는 한 곳에만 서 있는 게 아니다. 3장, 새는 세장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해서 차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요. 2부,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에서는 차별이 사회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봅니다. 4장,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이유. 5장,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는 생각. 6장, 쫓겨나는 사람들. 7장, 내 눈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 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목만 봐도 뭔가 떠오르는 사례들이 있죠. 3부에서는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 평등은 변화의 두려움을 딛고 온다. 9장, 모두를 위한 평등. 10장,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그리고 에필로그 우리들에서는 우리들 영화를 가지고 와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차만 보셔도 우리가 차별의 요소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그게 공정한 차별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를테면 뭐 성별, 인종, 국적, 성적 취향, 학벌 등등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다는 걸 제목에서 약간 이제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정말 그것이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변화임에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옳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이 분명히 사회에 존재하고 그게 왜 존재하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도 제목에서 살짝 엿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부 구성, 프롤로그, 에필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말하자면 차별에 대한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5가지 이유에서 그러한데요. 첫 번째로 굉장히 쉽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 처음 이런 개념에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되게 개념을 풀어서 써주고 또 여러 가지 사례도 제시를 하고 있어서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 개념을 잡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례와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차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들, 뭐 토크니즘이라든지 뭐 교차성이라든지 특권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본 개념들을 잘 풀어서 써주고 딱딱 집어주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서 기본 개념을 잡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셋째로는 사례와 연구가 풍부합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인용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 친밀하게 붙어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를 함으로써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하기 쉽도록 돕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 다루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차별을 다루는 데 있어서 뭐 성별, 인종, 장애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서 입문하는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성찰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 체계적입니다. 1부에서는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차별이 작동하는 방식, 차별이 작동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3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봅니다. 왜 이 책이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주목을 받았는지를 여기서 약간 힌트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개념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개념이 낯선 사람들에게는 좀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차별, 공정성 이런 개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격렬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이 어떤 사람들에게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또 상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책의 포인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목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이 선량한 차별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어도 나는 차별주의자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차별하지 않아. 나는 되게 공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굳은 믿음이 되레 나를 차별주의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차별주의자고 계속 신경을 쓰고 성찰을 해야 차별주의자가 아닐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이 들더라고요.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차별은 거의 언제나 그렇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차별은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차별 덕분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서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차별은 분명 양쪽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두에게 부정의함에도 희한하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만의 일처럼 이야기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차별을 당할 때가 있다면 할 때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제목이 되게 깊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막 저에게는 아주 새롭거나 아주 놀라운 내용은 아니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좀 인상적인 케이스였는데요. 알고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읽어보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다가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좀 낭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6장 쫓겨나는 사람들에 수록된 케이스입니다. 1964년 여름, 미국의 남부 애틀랜타주의 한 모텔 주인은 흑인 손님을 받고 싶지 않았다. 이전부터 흑인은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었다. 그런데 의회에서 민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를 이유로 손님을 차별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된다. 모텔도 이 법을 따라야 했다. 모텔의 주인이자 변호사이기도 한 모레턴 롤스턴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1964년 7월 2일 민권법이 통과된 지 불과 2시간 남짓 지나 롤스턴은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롤스턴은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손님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이고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민권법에 반대했다. 하트 오브 애틀랜타 모텔 대 미국으로 유명한 이 사건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의 판결로 롤스턴의 주장을 기각했다. 차별을 못해서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고 경제적 손실과 무관하게 의회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가을 부산의 한 사우나는 구수진 씨의 입장을 거부했다.
피부색과 생김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였다. 구수진 씨는 억울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이긴 하지만 이미 귀화한 한국인이라고 주인에게 항변했다. 하지만 사우나 주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얼굴이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 구수진 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우나 주인은 경찰에게 외국인이라 에이즈에 걸렸을 수도 있다. 손님들이 사우나에 외국인이 오는 걸 싫어한다면서 사정을 호소했다. 외국인을 받았다가는 한국인 손님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결국 경찰은 구수진 씨에게 다른 사우나로 가라고 안내하며 주인이 거부하면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대중시설의 주인이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등의 이유로 손님을 거부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 2011년의 일인데요. 지금이라고 많이 다를까요? 저는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무런 근거 없이 누군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률조차 없다는 것?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외국인이니까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있고 그래서 나는 손님을 안 받겠다. 내가 외국에 가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과 그리 멀리 있지 않은 논리로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배제하고 자리를 주지 않고 장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이 외에도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2011년의 일이고 심지어 미국의 경우는 1964년에 법적으로 폐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을 때 되게 놀랐던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저는 막 대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고 미국도 태어나서 처음 가본 거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에 장애인들이 되게 많이 타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니까 가다가 휠체어를 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가 거기에 딱 맞춰서 서서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사분이 도와주고 휠체어를 고정을 시켜주고 다시 그걸 정리해서 출발을 하고 그걸 하는 동안 승객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기다리고 한 번에 휠체어가 2-3대가 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하루에도 비일비재했고 거리에서도 장애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그런 광경을 처음 본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걸 보는 순간 아, 내가 뭔가를 단단히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못 보고 있었구나.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많을 텐데 다 어디 있지? 왜 버스에, 길가에, 지하철에 여기만큼의 장애인이 보이지 않지? 사실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도록 사회가 그들을 못 나오게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막 떠오르면서 그렇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나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도록 강제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또 있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익숙한 이야기이고 사실 저에게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아 그래 이런 게 있었지, 맞아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이 책에 있고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책이었습니다. 이미 이 책에서 소개하는 개념들에 익숙하고 또 사회의 여러 논의들을 따라와 오신 분들은 이 책의 이야기가 다소 평이하거나 밋밋하거나 너무 기본 개념이다, 정말 교과서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공정성, 차별 이런 개념에 대한 논의가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전반적인 기본 개념들을 좀 돌아보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본 바탕 같은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고 또 사랑을 받은 것이겠죠. 사실 책의 내용이 정말 방대해서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특징과 저의 감상만 좀 쏙쏙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책에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사람에 대한 예의에 이어서 조금 결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책도 한번 못 읽어보신 분들은 또 읽어보시고 온라인으로나마 또 친구들과 또 다른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도서관 한 책 읽기의 의의이기도 하잖아요. 2020 올해의 한 책 성인도서 3권 중에 첫 번째 책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리즈 영상에서는 아무튼 딱따구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그 책 먼저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다렸다가 그 영상 보시고 책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또 오세요. 안녕.